지우가 이걸 버틸 수 있을지. 회사를 팔아요? 너 시카고 안 가서 난 좋아. 나는 네가 좋아하는 세상을 찾아다 줄게. 지우와 경도 결국 두 번의 이별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돌고 돌아 다시 연인이 되었죠. 영동대교를 건너려는 지우를 붙잡은 경도, 그날 밤 강북 경도의 집에서 확실히 깃발을 꽂고 드디어 지우를 현 여친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 같은데, 현 여친. 치사량의 달달함이 예상되는 칠해와 경도의 예리함으로 자림의 위기 속에 깊게 관여하게 될 8일 예고 시작합니다. 속도 없이 너 보니까 좋다. 친구 하기 싫어. 지우가 왜 두 번이나 자신을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된 경도는 비로소 지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사랑의 방향만큼은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도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강남과 강북을 오가며 동거와 비동거의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경도와 지우의 출근 축하 파티가 있었던 그날 밤, 두 사람은 경도의 집에서 아주 오래전 함께 쌓아두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2007년 봄 20살의 풋풋함으로 첫사랑다운 연애를 했던 시간. 2015년 여름 30을 앞두고 서로를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랑. 그리고 지금 시련을 온몸으로 통과한 두 사람은 이제서야 가장 안정적인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도의 사회적 성장이 눈앞에 다가온 바로 그 시점마다 지우는 경도를 멈춰 세우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못내 안타까운 한경은 마침내 지우를 직접 마주합니다. 지우 씨가 꼭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눈에 봐도 경도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 경도의 이상형이라는 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여자. 한경은 지우에게 경도가 걸어온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경도의 영순이. 연예부에 있으면서도 늘 에이스 기자일 수 있었던 이유, 경도가 꿈꾸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지우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경도의 진심까지 더 이상 경도가 혼자서 버티지 않도록 해달라는 조심스러운 당부도 함께 전합니다. 너 시카고 안 가서 난 좋아. 경도가 시카고를 포기하고 자신의 곁에 남는다는 사실이 지우에게는 속도 없이 그저 좋기만 합니다. 늘 경도에게만큼은 염치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만은 지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합니다. 네가 시카고를 안 가서 난 좋다고. 그 말 한마디에 경도는 확신합니다. 이 선택을 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 네가 런던을 안 가니까 나도 시카고를 안 가는 거라고. 이제 우리 둘 다 남들처럼 살면서 회사 잘 다녀보자고. 경도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리모 패럴로의 첫 출근을 준비합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버텨야 할 시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 퇴근길이면 경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지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지우 역시 괜히 한강을 건너는 시간이 늦어지길 바라며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성숙한 어른의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포즈도 너야? 이제 총원이 뭔 개소리냐고. 지우를 뭘로 본 거. 그렇게 평온해 보이던 어느 날 지우의 집에서 경도는 뜻밖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딱 봐도 눈부신 과할 정도로 큼직한 알이 박힌 프로포즈 반지 진원의 두 번째 청혼이었습니다. 이혼한 지가 언젠데 자기는 이렇게 대놓고 플러팅 중인데 이 사이코 같은 인간은 왜 이 상황에서 웬 프로포즈냐고. 어이가 없는 경도는 혼자서 흥분하며 난리를 치고 그 모습을 보는 지우는 그저 웃음이 납니다. 이미 돌려주려고 놔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진호는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경도의 인내심은 바닥을 칩니다. 왜 저 인간이 내 집을 마음대로 드나드냐며 저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한다고. 경도는 반지를 진원에게 들이밀며 이혼한 사이에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경도답지 않게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진원을 몰아내듯 내보냅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경도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진원.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날 밤 잠든 지우를 바라보던 경도는 지우의 하얀 손가락에 빨간 실로 서툰 반지를 만들어 끼워줍니다.
이건 네가 내 사람이라는 표시라고 아무에게도 널 뺏기지 않겠다는 말없는 선언처럼. 그리고 다음 날 경도는 곧장 지우를 위한 진짜 간지를 준비합니다. 언제 줘야 할지, 어떤 순간이 맞을지 계속해서 타이밍을 재는 경도. 용기 좀 내라, 경도야. 그렇게 반지는 경도의 품 안에서 한동안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머무르게 됩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죠. 드디어 지우는 회사로 출근합니다. 마치 아이를 처음으로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온 부모처럼 경도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합니다. 우리 지우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무슨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퇴근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도 경도는 이미 지우의 회사 앞에 와 있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그제야 숨을 고릅니다. 회사는 어땠냐고 묻는 경도에게 지우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말에 경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잘하라고 한 적 없다고. 네가 회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장하고 언니가 너무 든든해 할 거라고. 지우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말입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며 지우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왜 언니, 지연이 그토록 자신을 회사로 불러들였는지를. 형부 민우의 회사 매각 계획.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연은 끝내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었다는 것. 지우는 회사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 사실을 경도에게 털어놓습니다. 경도는 곧바로 판단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 매각이라면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구매자와 브로커 역시 윤곽이 잡혀 있을 거라고. 그날 이후 경도는 타고난 기자의 촉으로 조용히 자리모 패럴의 매각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기업 매각 전문가 중 한 명인 에런 우량 회사인 자림을 비밀리에 매각하는 만큼 정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조용하고 빠르게 넘겨받을 회사를 찾고 있다는 정보까지 조심스럽게 손에 넣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분명 회사 내부에도 민우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확신하는 경도. 이제는 혼자 움직일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지우와 지연에게 공유합니다. 지연 역시 민우 곁에 붙여둔 준수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경도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언제 더 나빠질지 모르겠다고. 미안하지만 혼자 싸워야 할 수도 있는 지우를 위해서라도 경도 씨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매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지연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들이 잦아지자 그제야 지우에게 자신의 병을 고백합니다. 지우는 언니마저 자신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합니다. 지연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자신이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 큰 짐을 지우에게 맡기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경도가 옆에 있어 다행이라고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지우는 그제야 결심합니다. 아빠와 언니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회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사 일에 뛰어듭니다. 가장 먼저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사람들. 오래 회사를 지켜온 주요 임원진들과 하나씩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자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 누가 끝까지 함께 버텨줄 사람인지. 지우는 그렇게 혼자가 아닌 싸움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지우를 바라보는 경도의 마음은 흐뭇함과 걱정이 늘 함께입니다. 예전처럼 혼자 무너지는 대신 하루의 고단함을 말로 꺼낼 수 있고 그 말을 조용히 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지우와 경도는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도는 혼자 조용히 다짐합니다. 회사 매각 사건이 마무리되고 지우가 회사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면 그땐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이번엔 도망치지도 기다리게 하지도 않고 정식으로 지우에게 청혼하겠다고. 지우 역시 경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서야 서로의 마음과 발걸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이게 사랑인가? 확실히 알게 된 두 사람. 불안도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모든 감정을 함께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위기를 앞두고 지우와 경도의 몸과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같은 미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이 사람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죠.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예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우야, 나는 네가 좋아하는 세상을 찾아다 줄게.